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기사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라도 계속 뛰는구나. 전세값 거래량 고공행진.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 빌라로 번지냐. 이런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기사를 잘 살펴보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6,441건으로 전월 5,522건 대비 16.6% 증가했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라고 하네요. 실제 빌라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KB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빌라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2,648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8월 3억 113만 원으로 3억 원을 넘긴 이후에 지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전문가는요, 주거 안정성을 찾기 위해 아파트의 대체제로 빌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며 아파트 가격 안정세가 나올 때까지 매수세는 지속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기사 모두 다 전문가 의견이 똑같아요. 자, 빌라는 평상시에 매매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임대 수요가 아주 많죠.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마 신혼집을 빌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10명 중 8명 이상이 빌라에서 신혼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거주 못해요. 길어야 4년 정도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겠죠. 왜? 자녀가 태어나니까. 빌라라는 곳이 자녀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곳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의 필요성을 느껴서 비로소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찾는 집들은 대부분 작은 면적이고 이 작은 면적이 빌라가 많아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면요, 정말로 큰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빌라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거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청약 등으로 이주 대기 수요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는요, 이제 임대 수요는 항상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 매매 수요는 턱없이 적은 거예요. 임대 수요에 비해서 매매 수요가 턱없이 적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무갭 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갭 투자가 뭐죠? 매매가하고 전세값 차이를 내가 분담을 해서 갭 투자잖아요. 그런데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같다 보니까 그냥 취득세만 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가격이 더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10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2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1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매수할 때 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500만 원 내외를 받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됐어요. 자, 그래서 빌라업자들은요, 이 명의 받아갈 사람을 찾는 게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블 채널 보시면은요, 부동산 방송들 꽤 있잖아요. 자, 대부분 전문가나 사람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데가 바로 뭐 신축 다세대 주택, 소형 오피스텔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걸 맨날 좋다고 소개를 합니다. 다 이런 리베이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좀 독특한 시장이에요. 자, 그럼 빌라도 가격이 오르나요? 네, 오릅니다. 오르겠죠. 근데 아파트와 좀 달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의 매수세 확대로 매매값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가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빌라는 수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빌라 전세값 상승이 매매 가격을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올라있지만 거래는 없는 게 이 빌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빌라 전세 가격은 왜 오르나요? 그것도 수요가 많으면 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 상승과 원리가 같습니다. 저금리의 장기화와 아파트 공급 정책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아파트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예금금리 하락은요, 월세 증가 요인이에요. 이 전세금 받아도 은행에 넣어봤자 턱없이 낮은 이자 제시하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 감소로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대체제의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매매 가격은요, 자체적인 수요보다는 아파트 전세값에 훨씬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빌라 매매권은 왜 늘어났을까요?
두 가지로 축축됩니다. 아까 전문가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높아진 서울의 주거 비용이 빌라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높아진 청약 경쟁률도 역할을 한 거예요. 청약 대기자들이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야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럼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 살래? 그냥 출퇴근 거리 짧은 빌라 살래? 빌라 사자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 유입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 투자 수요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야, 다세대나 연립은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된다면서 자, 이런 다세대나 연립이 몇 배 가격이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최근 정비 사업의 대못 규제를 뽑았죠. 바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원래 이 주거정비 지수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구역이나 지정해서 신축 아파트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거정비 지수제에 의해서 노후도나 과소필지, 호수 밀도나 주택 접도율 등을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하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까지 같이 감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대못 규제가 빠지다 보니까 이 기대감의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보는 거죠. 특히 민간 주도의 재개발 구역 확대 기대감이 수요 증가를 불렀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한대요. 특히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자, 224 공급대책 발표 시점 이후에 매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안 되는데 그런 선제적인 차단 조치가 없으면 이런 투자 수요 유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70% 양도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막혔죠. 그래서 이런 정비 예정 구역을 매수해서 10년 동안 세를 놓게 되면 70% 양도세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에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유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물론 취득세는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정비 예정 구역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낮다 보니까 취득세 감안하면서까지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구역만 지정되고 사업만 추진되면 몇 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이런 개발 기대감이요. 진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곳 말고도요. 신축 빌라 매매 현장에서도 많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 우리 빌라, 우리 신축 빌라, 내가 팔려는 빌라 길 건너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래서 아파트 올라갈 거다. 우리 빌라 지역도 언젠가는 재개발 구역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꼬시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 안 하면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진짜 이런 개발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해요. 여러분도 부동산 방송 보세요. 신축 빌라 홍보하면서 개발 가능성 빼뜨리고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것은요, 빌라 거주자한테 아파트를 지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도시 개발 계획 없이 난개발된 지역의 전면 철거로 주거 환경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강해요. 자, 그러면 어떤 구역에서 이런 재개발 필요성이 느껴지냐? 대표적으로 좁은 도로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불나면 난리 나는 지역, 주차 불가 지역 이런 데가 있잖아요. 자, 건축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 낡아서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슬럼화 가능성이 높아서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빌라 지역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잘 되어 있는 빌라가 많은 지역,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석으로 외관된 빌라가 좀 보인다.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극히 적은 지역 도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차량을 주차하고도요, 역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차 진입 문제나 또는 주차 문제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죠. 굳이 지자체에서 여기를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거, 사람들 월세 잘 받고 있는 집주인들 월세 잘 받고 있는 거 전면 철거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개발 구역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자, 벽돌 건물 외관이에요. 특히 벽돌이어야 돼요. 벽돌 건물이 많아야 됩니다. 또한 차량 진입도 어려운 진입로. 자, 왜냐면 여기 보세요. 뭐 차 한 대 주차 못 하겠죠. 오피스텔이나 주차하지. 근데 이 안쪽에 불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또는 차 한 대 주차하면 막혀버리는 진입로, 그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자, 이 앞쪽에 차 한 대 있으면 다른 차들은 접근도 못할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있을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요, 실수요자,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살만한 지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곳에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신축 빌라 뭐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면서 신축 빌라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축 빌라를 통한 갭 투자, 뭐 아무리 뭐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오히려 소개료를 받는다, 더욱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뒤인 2023년부터 서울 신축 빌라는 경기도 빌라 모두 다 곡소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높은 확률로 2023년에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전세의 가격은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과 금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경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발생시키는데, 2023년에 하반기에 서울 지역의 12,000세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진행됩니다. 또한 지금 물가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내년까지 지속적인 인상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요, 인상하고 나서 바로 부동산이 폭락한 게 아니라 일정 시점 이후에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부터 꼬꾸라질 가능성이 큰데, 아파트보다도 빌라나 오피스의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이 한번 떨어지면 무서운 게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는 우습게 몇 주 만에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 일시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지분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 투자하시거나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